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선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GDP가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와 주었으며 ADP 비농업 지수가 예상보다 조금 더 강력한 노동시장의 강력함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FOMC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시장 쪽에서는 조금 더 관망세로 FOMC를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는 모양새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개장 전부터 다양한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오늘 꼭 짚어봐야 할 뉴스와 이슈도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ADP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10만 4천 건이 나와주면서 예측치였던 7만 7천 건은 훨씬 더 뛰어넘어주면서 이번에 노동지표가 생각보다 강력한 지표가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는 GDP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단 예상치보다 높은 3%가 발표가 되었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조금 더 짚어봐야 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FOMC 관련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5회 연속으로 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다만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신호를 주기보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데이터 온전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연준 내부의 이견이 표면으로 드러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월러 이사와 미셸 보먼 이사가 미국의 고용시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포함하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 두 명은 친트럼프계로 분석되는 연준 이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1993년 이후 처음으로 두 명의 연준 이사가 정책 결정에 반대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연준의 독립성 위협으로 받아들여져 투자자들이 채권 금리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부분이다라고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세 가지 뉴스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향방을 가를 미중 무역 협상 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2주 뒤 만료되는 대중국 관세 휴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양국 관계의 안정화를 가능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스톡홀름에서 열린 이번 협상 직후 중국 쪽에서는 관세 휴전 연장에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미국 협상당을 이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 측이 다소 성급하게 발표했다라면서 아직 완벽하게 휴전 연장에 합의한 게 아니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기자들에게 해결해야 될 몇 가지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께 사실 그대로 보고할 것이며 그 후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것이다라고 답하면서 최종 결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난 이후 아직까지 모든 부분들이 확정이 난 게 아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스톡홀름 협상은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열린 세 번째 미중 무역 협상이었는데요. 양국 간 무역을 단절시킬 뻔했던 고율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한 8월 12일을 앞두고 진행이 됐는데 만일 90일 연장이 성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 말경 방한 일정 전후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통령 정연기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연내 주석과 시 주석과 만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베센트 재무장관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 쪽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예고를 내렸었는데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물품들에 대해서 8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면서 인도가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와 가장 고되고 역겨운 비관세 장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맹비난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도의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를 문제 삼아서 추가적인 벌금까지 부과할 것임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는 게시글 에서 모두가 러시아에게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상상을 멈추길 원할 때 인도는 중국과 함께 러시아 최대 에너지 구매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따라서 인도는 8월 1일부터 25% 관세에 더해서 위사항에 대한 벌금을 내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교육국 상대국에 제시한 8월 1일 마감 시한을 앞두고 나왔으며 지난 2월 모디 총리의 백악관 방문 이후 특별 대우를 기대했던 인도의 희망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며 그리고 중국에서 인도로 많은 생산시설을 이전한 애플이나 아니면 여러 의학 기업들에게 전반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는 결정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동안 인도는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위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
올려왔고 농업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었는데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20에서 25% 관세를 고려한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관세 부과를 확정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인도에게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GDP 성장률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GDP가 연율 3% 성장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2.6%를 웃돌았던 건 맞고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해서 극적으로 반등한 것은 맞으나 그러나 이 숫자 뒤에 숨겨진 내용을 들어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번 성장률 급등은 순수출 항목의 통계적 반전 효과가 가장 컸는데요. 1분기에 기록적으로 GDP를 깎아 먹었던 수입 대비 수출이 이번 분기에는 5%나 성장률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연초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수입을 서둘렀던 기업들이 2분기에 수입을 줄이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반면 실질적인 내수 상황은 오히려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은 1.4% 증가에 그쳐서 팬데믹 이후 2분기 연속으로는 가장 부진한 성장세를 보였고요. 경제 전문가들이 대부분 주목하는 미국 국내 최종 판매 지표 역시 1.2% 증가하면서 2022년 말 이후 가장 느린 속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기저 수요가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기업 투자 증가세도 둔화했으며 주택 투자도 4.6%나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지표가 나왔다라고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예상보다 훨씬 좋은 수치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고 제롬 파월 연준에게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촉구하긴 했으나 아무래도 오늘 금리 결정을 앞둔 연준은 이 보고서의 헤드라인 숫자보다는 둔화하는 기저수요에 더욱더 주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타난 연준이 선호하는 근원 인플레이션 역시 2.5%로 연초보다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다라고 이번 GDP 관련된 내용까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미국에서 경제 유튜버 유산남이었습니다.